네. 자, 37번부터 38번까지 있지. 후반부로 많이 달려왔는데요. 보통 이때부터는 이제 순서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실은 문제가 조금 더 쉬워요. 이해 안 가잖아요. 내용은 긴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집중력이 뚝 떨어질 때쯤 지문 긴 거를 팍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문제도 틀려요. 일부러 그런 문제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항상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뒤에가 오히려 긴 만큼 단어나 이런 내용이 많이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전체를 다 읽을 필요 없이 특히나 순서별 같은 경우는 이제 문맥, 앞뒤, 끝에 있는 내용만으로 유추를 해서 답 고르기가 굉장히 쉽고 또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그렇게 좀 이렇게 센스 있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37번부터 38번 이 글에 이어질 내용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거에서 이런 과정들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더 느리게 하는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을 느리게 해. 여기까지 일단 파악되셨죠? 그러면 요 바로 뒤에 내용이 받을 거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빠르게 할지 느리게 할지 뭔가 속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죠. 느리게 결정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라는 내용을 받을 만한 글을 찾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러한 타입이라고 말하는 건 타입을 받을 만한 게 없었고 또 B번에 보시면 그러한 이유로 몇몇 사람들은 이런 속도를 어떻게 내느냐 효과적임 중에서 뭐가 더 괜찮냐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자, 아까 전에 좀 더 making decision 하는 거에 있어서 슬로워라고 얘기하는 부분 아까 있었죠. 요거를 지금 받을 수 있는 단어가 B번에 실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이유로. 그리고 갑자기 간단히 말해서 라는 내용보다는 요렇게 지금 그 효과적임, 효과성, 그리고 스피드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말할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처음 나왔던 지문에서 실은 B번이 가장 가깝고요. 또 뒤에를 볼까요? 그러다 보니 자,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그런 experience, 경험과 그리고 어떤 본능, 업무나 이런 것들, 뭔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이 언급이 돼요. 근데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타입이라고 나오면 지금 타입에 대한 부분이 언급된 건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런 개인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아까 말했던 그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갖다 단순하게 한번 해봐라 라는 내용으로 B번에서 실은 끝부분에 받을 수 있는 말은 C번인 거죠. 그러한 경험들을 갖다가 이제 개개인들이 다 했을 때 여기 지금 나온 게 these types는 아니니까 그러면 열의 실은 그런 타입들이 나오겠죠. 그럼 청크 단위를 어떻게 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은 앤서는 끝난 거죠.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정말 이 해당되는 왜 글에 이어진다는 건 이 글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면 요 나와야 되는 부분이 매끄러우려면은 겹치는 단어 내지는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은 전체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골라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결국 이제 여기 지금 앤서 중에 B, C, A를 찾으면 되는 부분이겠죠. 여기 3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에 대한 부분을 슬로우하고 언급했고 그래서 스피드와 그리고 effectiveness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거에서 효과성에 대한 부분, 경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풋해봐라. 간단하게 한번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A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 C, A의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38번도 이제 들어갈 말을 찾아볼 건데 역시나 바로 가보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서로 그게 이제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위기를 crisis 뭐 위기를 갖다 prevent 막는 거에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기를 막는 거에 필수적이다. 위기를 막는다. 위기란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갑자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뭐 이런 연방에서 어떤 조사관이 갑자기 나올 리는 없고 어떤 그런 크라이시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크라이시스에 대한 tragic example, 아주 tragic,
트레지기랑은 이런 비극적인, 아까 전에 크라이시스라고 했던 위기 있죠. 그럼 비극적인 어떤 예가 여기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 바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아까 전에 커뮤니케이션 나왔고 위기 나왔고 그 위기를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비극적인 아주 안 좋은 예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크라이시스에 대한 얘기를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착륙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실제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C의 언급 다음에는 그 연방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 거죠. 이 충돌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요 뒷파트에 나오는 그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되겠죠. 앞에만 읽어봤을 때도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실은 A, B까지 언급이 됐기 때문에 A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글, 효과적인 그렇게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더라라고 그런 갈등 부분까지도 마무리가 되면서 끝나는 거죠. 절대 다 읽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앞에 문제 다 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을 강추하지만 말 그대로 기출로 익히는 거는 속도 그리고 정확도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CBA. 정확하게 만약에 다 독해를 해서 난 답을 고르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독해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문법과 단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속도가 저절로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문장을 보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요렇게 푸는 방법으로 답을 고르면 맞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기출에 있어서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39, 40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있는 문제다 보니 문제를 먼저 보고 다시 앞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자, 보시게 되면 지문이 꽤 길어요. 윗글에 대한 제목. 그럼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캐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문맥상 낱말이니까 전체적인 게 파악이 되면 그 단어 주변으로만 가가지고 알맞는 걸 골라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일단 제목 한번 찾아봅시다. 앞뒤 문맥을 좀 읽는 게 좋기는 한데, 그죠? 뒤에도 만약에 답을 고를 만한 근거가 있으면 고르기가 쉽죠. 뒤에 한번 봐볼까요? 뭔가 궁극적인이란 말이 나온 거 보니 포인트가 돼요. 효과, 궁극적인 효과, 어떤 임팩트, 뭐 사회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리를 함에 있어서 사회에서 자 뭐에 대한 요거죠, 요거 푸드 초이스. 음식 초이스래요. 음식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인 어떤 궁극적인 어떤 영향을 좀 알고 싶은 거야. 너가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너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역할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까? 요거를 좀 정리한 거예요. 뭐냐면 자 접속사, 자 라이킹, 링킹 연결되어 있을 때요. 결국은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내면화되어져 있는 건데 뭐냐 할 말은 뒤에 나오죠. 음식이라는 것이 선택된 음식이라는 것이 실은 내면화되어 있대요.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은 become 됩니다. 좋아하게 된대요. 그들 여기가 실은 말하고자 하는 거. 그들의 이제 어떤 감각적인 어떤 혹은 이제 차지하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감각적으로 이제 포화된 차지하게 된 그런 내용들에 의해 음식을 선택하게 된대요. 조금 예시가 어렵네요. 그러면 살짝 위를 볼까요? 자, 그러면 아이들의 음식은 보통 이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자, be likely to는 뭐뭐와 이제 뭐뭐하기 쉽다예요. 훨씬 더 관련되기 쉽다. 연관되어지기 쉽대요. 동료. 여기 하고 싶은 말이 나왔네요. 또래 동료랑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한 어떤 기호나 선호가 결정될 확률이 크다. 해서 여기 뒤에 말은 좀 어렵게 쓴 거죠. 이런 선택들에 대해서. 뭐보다요. 되려 자, his parent 부모보다 더 친구나 또래 집단이랑 같이 있을 때 음식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더 받는다. 이렇게 좀 어렵게 풀어쓴 거야. 그러다 보니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음식에 대한 선택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내재된 사회의 그 내면화된 무언가로 인해 오히려 가족들의 영향보다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제를 먼저 찾아볼게요.
주제를 먼저 찾아보게 되면은 그쵸? how 어떻게 그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사회적으로 이제 여기 construct는 여러 번 이제 형성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선 분명히 부모보다는 또래 집단에 영향을 더 받아라고 했지만 제목이라는 것은 던지듯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영향을 받지? 어떻게 기재 그 안에부터 채워져 갔지? construct라는 건 원래 건설하다라는 뜻이지만 건설되다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져 갔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선 대답을 동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제목은 5번으로 이제 바로 골라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낱말 찾기가 남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지문으로 가시게 되면 아까 뭐 네모나된 건 뭐 해석상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쭉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항상 요게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볼게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굽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기회. 어떤 기회? 자, 가족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있다. 밥 먹을 기회인가 보죠. 아까 식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뭐 노출되는 거예요. 어디에? 어린 아이들이 부모랑 밥 먹게 되면서 그 같이 밥 먹는 부분들이 당연히 노출되죠. 어릴 때부터 쭉. 자, 그러다 보니 먹는 음식이 부모에 의해서 이제 많이 노출이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 노출이 되지만 실은 또래 집단 아까 주제문을 봤기 때문에 parental 자, 부모의 선호, 음식에 대한 선호겠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강하다? 오잉? 아까 제목 뭐였죠? 뭐 부모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선호도가 강할 줄 알고 조사했던 내용이었지만 실은 peer 그리고 social friends 구체적인 내 친구 관계나 또래 집단의 영향을 더 받았다라는 게 주제문이었어요. 그죠? 뭐 던진 그거에 대한 자세한 대답은 근데 갑자기 강하대. 아니요. 부모에 대한 기여도 그 선호도가 영향을 그렇게 주지는 않았어요. 또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strong은 아니겠죠. 강한 게 아니라 약한 영향을 줬던 뭐 그렇게 덜 영향을 줬던 영향을 거의 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strong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네요. 아까 전에 5번 정답 골랐고 40번은 D번이었죠. strong이 아니었어요. 강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내용. 약한 거든 뭐 가벼운 거든. 자, 되셨죠? 41번부터 42번 글을 읽고 이제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일단은 A, B, C, D 나온 거 보니까 역시나 순서 배열 문제니까 A 위주로 자세하게 읽고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겠네요. 좋아요. 자, 보통 이렇게 문장이 길수록 당황하지 마시고 더 쉬울 수 있어요. 진짜로. 자, A번부터 볼게요. 미어캣이네요. 미어캣. 그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친구들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럼 일단 A번의 내용이 뭔지 볼게요. 걔네들이요. 굉장히 큰 동물은 아니에요. 그쵸? 미어캣 조금 작고 날렵한 동물이잖아요. African plains 뭐 초원에서 그렇게 평군데 그리고 이제 boost 어떠한 뭐 동물 무슨 전쟁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무기도 뭐 딱히 없고 그냥 평범해요.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뭐 그냥 어떤 기술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미어캣에 대한 내용을 그냥 조용히 서술하고 있는 글입니다. 뭐 치타보다 뭐 빠른 것도 아니고요. 그러네요. 평범한 미어캣은 그냥 평범한 아프리카 동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 관계망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C번 뭐뭐 하자마자 위협을 갑자기 받을 것도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만 읽어봐도. 그러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갑자기 내용이 역접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평범한 미어캣이 말이야 어떻대요? 굉장히 이제 생물학적으로 거친 어떤 조화를 통해 애가 되게 강인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좀 낫겠죠. 반대말이니까. 스마트한 트릭스, 똑똑한 어떤 속임수를 쓴다던가 아주 유니크한 어떤 본인들만의 어떤 공동체도 있고요. 이런 내용을 해요. 의식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어캣이 그렇게 뭐 평범한 혹은 약간은 뭐 하찮다라긴 그러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는 미어캣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들만의 그런 거친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똑똑하고 트릭도 있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A의 지문에서 D번으로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또한 여기가 포인트죠.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합니까? 그들은요. 살아가요. 뭘 살아가냐? 바로 지하를 이제 밑에 땅굴처럼 파가지고 지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름의 어떤 그 관계망인 거죠. 요 지하의 관계망을 받을 만한 단어를 바로 찾으면 되는데
위협을 받을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은 D번 다음에 C보다는 여기 나오네요. 바로 지하 관계망을 바로 받아낸 거죠. 아까 말했던 바로 그 지하 관계망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라고 B번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럼 다행히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위기를 느끼자마자 이렇게 되겠다. 그들이 이제 위협이 감지되면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A, D, B, DBC라고 앤서 아주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DBC 5번이 되겠네요. 괜찮죠? 생각보다 A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들만의 어떤 강인한 뭔가가 있는데, 뭐 지하 관계망, 구축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위협을 감지할 때 뭐 사용이 된다. 요 정도만 알아도 답은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굳이 하나하나 일일이 해석해도 결국 앤서는 순서만 잘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란 얘기죠. 아시겠죠? 42번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아까 전에 미어캔 얘기 중에 지하 관계망으로 서로 이제 뭔가 혼자 파진 않거든요. 땅굴을 같이 그 관계망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은 독립적인 생일이라는 이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파트만 읽어봐도 실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건 바로 고를 수가 있었어요. 일치하지 않죠. 합동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이미 그 지하 관계 구축망에서 이제 결정이 됐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43번부터 45번까지 문장 3개입니다. 지문이 좀 길죠. 보통 이렇게 3가지를 묻는 거는 처음부터 쭉 읽기보다는 역시나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요거지 알고 바로 문제를 읽는 게 중요해요. 자, 문제 먼저 볼게요. 일단은 이어질 거. 그러면 아까처럼 해당되는 패러그래프의 앞뒤 보면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제목. 그럼 뭐 앞뒤에 이제 흐름이 맞춰지고 나면 맨 앞과 뒤에 힌트가 또 있을 것이고, 또 빈칸에 들어갈 말.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줘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순서를 먼저 찾고 제목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대로 가고 그 다음 빈칸으로 가볼게요. 자, 가에 이어질 말입니다. 가부터 봐요. 뭔가 연구자가 연구를 했대. 그럼 연구 내용이 나오겠죠? 일단 그러면 됐고, 자, 모아. 자, 굉장히 부모들이 의심스러워한대요. 자, 그러나 뭔가 이 연구가 되게 좋았다라는 내용을 하겠죠. 그런데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무엇이 의심스럽냐면 이것이 이제 실행성, 뭔가 진짜 이것을 했을 때 실행하는 그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자, 뭔가 서치 그렇게 매지컬한 마법적인 그런 이점을 갖는가? 정말 그런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보고서에서 얘기한 어떤 파워적인 어떤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을 우리 아직 안 봤으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보고된 내용에 대한 어떤 의심을 말해요. 그럼 의심이라는 건 어쨌거나 문제일 수 있고 그걸 받을 만한 말을 바로 찾아볼게요. 갑자기 증거, 이 의심에 대한 내용을 얘기도 안 하는데 뭐 증거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나는 좀 그렇고 다는 갑자기 이 연구가 왜 지지되어야 되냐. 일단은 그 말했던 의심스러운 그 문제는 아직 언급도 안 되지 않았나요? 이게 나오죠. 바로 그 주된 문제가 바로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거야. 그게 지금 말이야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답원이죠. 답원. 그럼 지금 가에서 지금 의심스러워하고 있어. 근데 주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더 중요한 문제는 말이야. 자, 뭐래요? Does the majority effect actually exist? 있냐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있냐고 얘기해. 실존한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문제인 거라고 이제 의심을 했고 실제로 그 문제의 효과에 대한 부분이 요런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실존하나라고 물어봐. 그러면은 이 연구를 왜 할까라고 물어볼까요? 아니면은 갑자기 증거를 물어볼까요? 지금 아직 증거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지지할까? 연구를 왜 할까? 분명히 의심스러웠고 그 의심스러워 대한 내용을 이제 왜 할까? 실질적인 물음을 갖죠. 그러면서 모차르트가 굉장히 이제 이러한 연구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요거.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 연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이거에 대한 뭐 증거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번까지. 그러면
요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답을 고르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증거는 뭔데? 제안해봐 라고 마무리를 하겠죠. 그러면 다라나. 다라나. 뭐 3번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오케이. 정리가 됐어. 그렇다면 제목으로 알맞는 거는 뭐냐면 지금 모차르트에 대한 어떤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음악 얘기를 하거나 누구랑 뭐 비교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고요. 모차르트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매지컬한 힘이 있다라고 보고가 됐는데 부모들이 의심을 했고 실은 그것을 정말 실존하는가? 그러면 그 연구를 한번 해볼까? 왜 사람들이 지지하는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증거가 뭐 제한할 수 있겠느냐라고 결국 갔기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해서 매지컬한 힘은 없는 거죠. 혹은 있다 하더라도 제목으로는 이 효과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건 맞잖아요. 1번인 거죠. 조금 감오시죠. 그러면 가볼게요. 45번 빈칸. 빈칸은 다시 또 가봐야 돼요. 머릿속에 흐름을 잡았고 A, B를 가보죠. 아까 요 B부터 먼저 찾아볼까 봐요. 아까 전에 여기 들어갈 말은 이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의심한다 그랬죠. 의심하는 건 뭔가 잘못된 문제점이 있다는 뜻이죠. 모차르트 효과에 대한 주된 문제, 주된 의심스러운 상황, 주된 어떤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 다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걱정도 나쁘진 않지만 이 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프라블럼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이것도 걱정이라기보단 누가 봐도 확실한 의심은 문제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증거를 대가면서 반박하는 거죠. 왜 연구를 하지처럼. 그럼 프라블럼이란 말이 어울릴 거고 더 어울리는 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A번으로 다시 가요. 자, A번은 어디 있죠? A번이 여기 있다. 밑에 보시게 되면 however 무조건 그러나 그래서부터 보는 게 중요해요. 증거가 뭔데 하면서 그런데 말이지 대부분의 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자들은요 unable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럼 연구자들이 왜 연구를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 조사를 하려는데 실제로 모차르트 효과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다시 뭔가를 해내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 그 효과를 갖다 다시 해봐야죠. 다시 해보는 게 unable 한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해보는 거는 뭔가를 갖다가 재현하고 다시 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unable 한 거니까 다시 뭔가를 해보기에 unable 불가능하다라고 리서처들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뭔가 재현하다, 다시 해보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요 단어거든요. 다시 뭔가 해보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 모차르트 이펙트에 대한 프로블럼스는 주된 건 이런 거고 라고 언급하기 때문에 45번 답은 조금 고르기가 어려웠지만 3번이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40번 이제 뒷부분부터 이제 뭐 순서 배열 문제, 주제 찾기, 낱말, 빈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이거를 정말 쭉 다 읽으려고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시간에 맞춰서 답을 골라내는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딱 볼 때 이 문제가 원하는 요지를 정말 잘 찾으셔야 돼요. 순서 배열이라면 어떻게 A번 전체 보셔도 되고 시작되는 그 A번 단락 밑에 그 밑에서 받을 만한 똑같은 단어나 유사 단어가 있는지 그냥 찾았다. 그럼 그 내용에서 중간 또 빼고 그 밑에 거에서 바로 이어질 게 뭐가 있는지 마지막에 있는 거는 실은 결론으로 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겠죠. 받을 만한 단어가 근처에 없다? 그럼 절대 아닌 거니까 소거하면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보다 속도를 내기 쉽습니다. 그렇게 골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열심히 공부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